난 공부랑 맞지 않는 걸까? 수인아, 무슨 일 있어?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본 시험인데 망쳤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내가 보온여고 어벤져스를 소개해줄게. 국어 공부 커리큘럼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3주째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3주째에는 인강이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과서에 다 적는 편입니다. 그리고 2주째에는 그 교과서에 써져 있는 너무 많고 한 내용을 아이패드에다가 정리할 한번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숙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요. 1주째에는 그 문제들을 오답 정리를 다 한 거를 다 다시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한 번 더 주제나 그 배경들에 대한 지식을 외우는 편입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한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 생활 태도는 앞머리를 시험 끝날 때까지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페인처럼 다니고 있고요. 하기 싫을 때는 하지 마세요. 그게 저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은 어차피 한 달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래 한 달만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한 달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뭘 할 건지 좀 계획을 해두면 동기부여를 얻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의 팁이 있다면? 저희는 지금 김영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김영기 선생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내실 때 관련된 배경을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배경이라 하면은 향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의 배경, 약간 몇 년도에 쓰여놨고 이게 왜 이 작품이 쓰여져 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 지문도 많이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해두고 시험 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문학 내신 공부법과 문학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신이니까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시험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부분이 나왔을 때 대처법이 무엇인가요? 문학에는 관련된 지문들을 미리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조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예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본문의 보기와 나의 그 생각과 연결시켜서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팁이 있을까요? 일단 보고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진로랑 많이 엮는 편입니다. 그리고 관련 교과랑도 연관을 지어서 보고서를 쓰면 좋고, 신뢰성 있는 논문이나 그리고 기사 자료, 그리고 도서, 특히 도서를 껴서 같이 보고서에 담기면 좋고요. 나의 생각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수학 공부 커리큘럼을 소개해 주세요. 제 생각에 수학은 평소에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방학과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수학 비중을 제일 많이 두어 공부를 합니다. 이때 개념이랑 적어도 문제집 한두 권 정도는 다 풀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즌 때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시험 기간에는 수학 공부를 제일 안 하는 편이고요. 감을 잡을 정도로만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를 적어도 3번 정도 풀이를 해줍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의 팁이 있다면? 일단 송학근 선생님은 증명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증명은 꼭 여러 번 증명해보고 눈 감고도 술술 나올 정도로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현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여러 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신다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한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소개해 주세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선 내가 어려운 문제면 다른 애들도 어렵다는 생각으로 딱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고3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생각지도 못한 앞자리 수를 받아서 굉장히 놀랐지만 실제로 1등급까지 굉장히 많아서
내가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 다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도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일단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시험 볼 때 그냥 안 떠는 겁니다. 최대한 덜 떨어야 실수가 제일 적고요. 그리고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몰입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학년 밑으로는 독서 기록이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독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서라는 건 일반고 세특에서 심화탐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독서 기록 때문이 아니라 세특을 위해서도 독서는 계속 해야 합니다. 또 독서는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질문에 대응하려면 배경 지식과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 커리큘럼을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이거는 다른 공부법에도 들어가는 건데요. 그날 수업을 하고서 바로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복습을 해줍니다. 먼저 기억나는 거를 쓰고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거를 빨간 펜으로 쓰고요. 이 부분을 다시 밤에 복습을 해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영어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실 여러 번 돌려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1일 독을 할 때에는 이 문장을 보고서 어느 문장이 약간 걸리는지 단어를 체크해주고 문장을 거의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집은 구할 수 있으면 출판사 문제, 교과서 문제, 그리고 1등급 만들기라는 이제 사탐 관련 문제집 또는 다른 문제집 이렇게 풀고요. 세 번째로 수능특강 관련 문제도 풉니다. 그래서 영어 포함해서 나머지 과목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점 알려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주 전에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 선지를 정리한 거를 모아놔서 어떻게 내가 어느 부분을 몰랐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팁이 있다면? 저는 이한희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이한희 선생님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한글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해석을 꼼꼼히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해석 관련된 부분은 쉽지만 서술형의 문장 쓰기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장을 거의 다 외우려는 편입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한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는 무엇인가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공부에 대한 슬럼프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사람 혹은 어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과업, 숙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학교를 가면은 8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20분이라는 아침 시간이 남아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점심에는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점심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시간이 4시 50분부터 5시 40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바로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11시에 집에 와서 12시에 다시 공부를 하다가 자는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제 생활 태도는 항상 공부를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매 순간 공부를 해도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효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특 관리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세특 관리 방법은 바로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학과를 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특을 어떻게 뭔가 꾸려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지금 생각해보니 세특 관리를 잘했다는 거는 자신의 호기심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인 보고서 또는 후속 탐구가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자신이 전공을 정했으면은 키워드를 정해서 그 교과목에 맞는 탐구 방법으로 세특 관련 탐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학사정관들이 많은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은 다들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죠. 근데 차별성은 학생의 정말 그 호기심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잡다한 것에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